짝!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흐른 음식점 생선가게 아들인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우리 집안에 어떤 집안인데 너같이 족보도 없는 놈에게 우리 딸 줄 것 같아. 예비 장모님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 도연 씨 생선가게 아들 아니야. 서해 수산 대표 아들이라고. 고급 한정식집. 방 안엔 은은한 조명과 고급 그릇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시작부터 어딘지 불편하게 뒤틀려 있었다. 도연은 깔끔한 셔츠에 조용한 표정. 옆에는 그의 연인 미나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둘은 결혼을 결심하고 오늘은 양가 부모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하지만 정작 도연의 아버지 강태사는 출장이라며 불참했다. 사실 태사는 출장 중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간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남자였기에 일부러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입구에서 힐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의 어머니 장모 미숙이 풍악처럼 시끄러운 향수를 풍기며 들어섰다. 금박이 박힌 핸드백, 반짝이는 장신구, 과하게 고급스러운 외투. 딱 봐도 허세로 살아온 사람의 전형이었다. 아이고 결혼한다는 남자가 이쪽이야? 미숙은 입꼬리를 위아래로 차갑게 훑으며 말했다. 미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인사 좀 제대로 해. 도연은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도연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미숙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자마자 나무젓가락을 집어 탁 내려놓았다. 생선 비린내. 미나가 화들짝 놀랐다. 엄마. 미숙은 냅킨으로 손가락을 한번 훑으며 말했다. 내가 듣기로 너 생선 가게 한다며? 맞아. 도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지 가게를 돕고 있습니다. 미숙은 마치 기가 막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진심으로 우리 미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미나가 소리쳤다. 엄마 그만 좀 해.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다. 미나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넌 대기업 집안으로 시집갈 운명이야. 근데 생선가게 아들, 이 냄새 나는 집안이랑? 도연은 무슨 말이든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미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다. 짝! 식당 전체가 얼어붙는 소리가 났다. 도연의 뺨이 틀어지며 붉어진 자국이 점점 짙어졌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주변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다. 미숙은 얼굴을 바짝 가져가며 말했다. 생선가게 아들이 임펄라이트하게 우리 미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은 천천히 얼굴을 돌려 미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놀랍도록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십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미숙은 코웃음을 쳤다. 직업? 그래, 그 생선내 풍기는 것 때문에 그래. 내가 미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집? 차? 장소? 그딴 거 있냐고. 미나는 울먹였다. 엄마, 진짜 너무해. 도연 오빠는. 미숙은 말도 막아버렸다. 미나야, 정신 차려. 넌 남자 보는 눈이 없어. 내가 대신 봐줄게. 그리고 도연에게 손가락을 겨눴다. 너 우리 가족 아니야. 아니, 될 수 없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저는 미나 씨를 사랑합니다. 미숙은 비웃으며 말했다. 사랑?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쓰는 단어지. 나한텐 돈, 명예, 배경이 진짜야. 도연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더니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손을 잡았다. 가자. 하지만 미숙은 미나의 손목을 끌어당겼다. 너 어디가? 나랑 집에 간다. 이 남자하고는 오늘로 끝이야. 미나는 울먹이며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오빠 미안해. 나 잠깐만. 도연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냐. 괜찮아. 나는 내 옆에 있을게. 미숙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며 소리쳤다. 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 결혼 못해. 아예. 네. 그 말에 도연은 비로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반항의 미소도 아니고 경멸의 미소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 알아버렸다. 라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장모님도 곧 알게 되시겠네요. 미숙은 인상을 찌푸렸다. 뭘 말하는 거야? 도연은 천천히 식당을 나갔다. 미숙은 비웃으면서 속삭였다. 생선가게 아들 주제에 벼럿에는 다 불이네. 하지만 몰랐다. 지금 이 순간 미숙이 손바닥으로 때린 그 남자가 원양어선 백척을 거느린 대한민국 최대 참치회사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의 삶을 통째로 뒤집을 폭풍의 시작이었다. 상견례가 끝난 뒤 도연은 한밤중까지 걸었다. 도심의 네온 사인이 번져 보일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선가게 아들 주제에 감히 우리 미나를 넘봐? 그 말이 귀 안쪽에서 계속 맴돌았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생선가게, 그러나 사실은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도연은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강해수산 직판장. 겉으로 보기엔 동네 소매 생선가게처럼 보이는 가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에 참치를 공급하는 강해수산의 작은 얼굴 같은 곳이었다. 철문을 열자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 도연 씨, 오늘 좀 늦었네요? 도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어제 일이 좀 있어서요. 가게 뒤편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작은 사무실이 있다. 문이 반쯤 열려 있다. 안에서는 낮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일본 쪽 입항 일정 다시 조정하고 러시아선 네 척은 다음 달로 미뤄. 도연은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사무실 안 간단한 셔츠 차림임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풍기는 남자. 바로 강태산이다. 책상 위에는 바다 항로가 표시된 지도, 대형 모니터들, 각 나라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다. 태산이 고개를 들었다. 왔냐? 그 한마디에 도연의 긴장이 풀렸다. 예. 태산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어이, 이건 뭐야? 뺨에 남은 붉은 자국. 아무 말하지 않아도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상상할 수 있었다. 태산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다. 누가 때렸냐? 목소리가 낮아진 순간 사무실 공기가 달라졌다. 직원 하나가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슬쩍 뒤로 물러섰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되실 분이요. 태산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이유는 그냥 생선가게 아들 주제에 우리 집에 감히 들어오냐고. 순간 태산의 입가에 아주 비웃음 같은 미소가 스쳤다. 생선가게 아들. 도연은 시선을 피했다. 저도 뭐라고 변명하기 싫어서 그냥 맞았습니다. 태산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평생 바다를 일구고 원양어선 백척을 띄우면서도
사람들한테 단 한 번도 자랑 안 했는데 손가락이 창틀을 가볍게 두드렸다. 겨우 내 아들을 모욕하는 말이 생선가게 아들 주제에라 이거지?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그냥 그분은 우리가 누군지 모를 뿐입니다. 태사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모를 수 있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럼 알게 해줘야지. 그 웃음에는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위험한 기운이 있었다. 장모의 다음 수작. 그 시각 민안의 아파트. 미숙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어제 상견례 이야기를 양념 듬뿍 뿌려 떠벌리고 있었다. 아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생선가게 아들 주제에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말투만 점잖지 결국은 생선 장수 아니야? 친구 일. 그래도 착해 보이긴 하던데. 미숙. 착하면 뭐해? 착한 남자, 가난하면 착한 쓰레기야. 부자면 매력적인 남자고. 친구이. 야, 말 진짜 세게 한다. 미숙은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다. 나 미나 엄마야. 내 딸 인생 적당히는 못 넘겨. 내가 보기에 그 남자 집은 딱 생선 냄새 나는 인생이야. 냉동창고, 트럭, 작업복. 어휴 생각만 해도 싫어. 친구 3. 그 남자 아버지는 뭐 하신다던데? 미숙이 코웃음 쳤다. 똑같지 뭐. 생선가게 사장. 이름도 강해수산인가 뭐라던데? 딱 봐도 동네 도매상 느낌 나잖아.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TV 뉴스가 잠깐 볼륨이 올라갔다. 국내 최대 참치 회사 강해수산 강태산 회장. 원양어선 100척 돌파 기념 기부. 뉴스 화면에 대형 선단 사진, 지구본을 배경으로 한 강태산의 프로필이 크게 떠 있었다. 미숙이 건성으로 보다가 말했다. 에고, 이런 재벌 회장님 집에 우리 미나가 시집가면 좋겠다. 원양어선이 100척? 와, 꿈 같은 소리지. 그러곤 웃으면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테이블 옆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해수산은 수산업계 1위, 참치 수출 세계 상위권에 속하며 강태산 회장은 바다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하지만 미숙은 자신이 방금 욕했던 그 강해수산이 지금 화면 속 그 회사라는 걸 1도 눈치채지 못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강해수산이라고 했던 그 가게, 그 회사랑 관계 있는 거 아닐까? 미숙은 손사래를 쳤다. 야, 내가 세상을 너무 드라마처럼 본다. 동네 가게 이름이야 다 거창하게 짓는 거지. 월드 붙이고 그룹 붙이고 실상은 후줄근하지.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장의 한마디. 다시 강해수산 사무실. 태사는 비서에게 말했다. 저쪽 집 장모 되는 사람. 재산, 빚, 사회 기록 전부 조사해봐. 비서가 깜짝 놀랐다. 회장님, 직접 나서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 반대만 하셔도. 태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누가 결혼 반대한다고 했나? 비서. 네. 태산. 우리 집 문을 발로 걷어찬 쪽은 나도 내 아들도 아니야.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나는 그냥 뺨 맞은 그 자리 그대로 계산만 하려고 하는 거다. 계산이요? 그래.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돌려주는 게 내 스타일이니까. 비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 이건 그냥 결혼 반대를 넘은 수준이구나. 도연과 태산, 부자의 속마음. 태산은 도연을 다시 불렀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네, 그 집, 정말 그렇게까지 가고 싶냐?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미나는요,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다만 어머니가 태사는 단칼에 잘랐다. 난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든 상관없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는 창밖 항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자기 자식 뺨 때린 집안에 자식을 보내지 않는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그래서 정리 중이다. 정리? 태사는 조용히 웃었다. 모욕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떡해요? 자기 인생 전체로 갚는 거지. 그 말의 의미를 도연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묘한 기대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나고 있었다. 이막의 끝, 시작되는 맛있는 복수의 냄새. 그날 밤 태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바다 항로 지도를 바라봤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선단들, 세계 곳곳에 찍힌 항구 이름들, 생선가게 아들 주제에 그 말이 떠오르자 태사는 피식 웃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살았는데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해갔다. 이제는 한 번쯤 알려줘도 괜찮겠지. 그가 집어든 건 전화기 한 통. 여보세요. 법무팀이지? 장미숙 씨 관련해서 소소한 정리 좀 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법무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다. 예, 회장님. 어디까지 진행할까요? 태산의 입가가 올라갔다. 내 아들 뺨 맞은 만큼. 아니, 그보다 약간 더. 기억에서 못 지울 정도로만. 창밖 바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며 붉은 노을을 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거대한 배의 백고동 소리가 울렸다. 마치 한 집안의 운명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처럼. 장미숙의 거실. 한때 친구들이 드나들며 와인 파티를 하던 공간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쓸쓸하고 공기가 무거웠다. 미숙은 TV 앞에서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틀어놓은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강해수산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강태산 글로벌 해양경영 대상 수상, 원양어선 백척시대 연 강태산 회장. 미숙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원양어선 백척. 그럼 그 가게, 그 생선가게가. 그렇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구린 생선가게는 대기업 강해수산의 전초 기지 같은 곳이었다. 도연의 아버지 강태산 회장의 철학이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뿌리를 잊지 마라. 그 철학 덕분에 직원들도 업계 사람들도 도연을 회장의 아들이라고 떠벌리지 않았던 것이다. 미숙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내가 그 집 아들을. 그 순간 띠링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강해수산 법무팀 두 번째 안내입니다. 본건은 회장 직속으로 진행됩니다. 미숙은 공포로 손이 떨렸다. 일 재산 동결 첫 번째 일격.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계좌 이체를 하려고 앱을 켰다. 그러나 화면에는 빨간 글자가 떴다. 계좌 이용이 일시 제한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왜 막혀? 은행에 전화하자. 상담원이 황급히 말했다. 고객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 검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계좌는 법적 조사 완료까지 동결됩니다. 내 계좌를 왜 조사해? 내가 무슨 범죄자야? 저희는 지시받은 내용만 안내드릴 뿐입니다. 지시? 누구의 지시? 미숙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지. 내 아들을 때린 만큼은 기억에 남게.
강태산. 미숙은 몸을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지인들의 손절, 사회적 파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숙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고급 카페에서 허세 섞인 수다, 예식장 견적 비교, 재건축 정보 거래.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청담동 카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던 미숙에게 단톡방 알림이 밀려들어왔다. 친구 A. 미숙아, 혹시 너 그 강해수산 집이랑 얽힌 사건 맞아? 친구 B. 강태산 회장한테 민폐 끼쳤다고 소문 나던데? 사실이야? 친구 C. 우린 조용히 지내게 연락 좀 자제해줘. 미숙은 숨이 턱 막혔다. 도연을 때린 장면이 어디선가 찍혀 퍼져나간 모양이었다. 미나가 무릎 꿇고 울던 모습, 미숙이 도연에게 손을 올리는 순간 그 영상이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댓글은 차갑고 잔혹했다. 저런 사람이 장모라고? 재벌 회장 아들한테 뺨? 제정신? 상견례 폭력이라니 미친 집안이네. 미숙은 화면을 덮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다 그놈들 때문에. 도연이 그 집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고 서늘한 깨달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니야. 이 모든 건 내가 먼저 시작한 거다. 3재건축에서의 굴욕. 재건축 추진위원회 회의. 미숙은 체면이라도 살리려고 회의에 나갔지만 위원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다. 장미숙 씨는 당분간 회의 참석 자제해 주시죠. 왜요? 내가 왜? 위원장은 차갑게 말했다. 강해수산 측에서 당신과 관련된 지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지분 정리? 내 지분이랑 재건축이 무슨 상관인데? 회장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은 조합에 속하는 걸 원치 않으신답니다. 미숙은 입술을 벌렸다. 나 하나로 재건축 조건이 바뀐다고? 위원장은 피식 웃었다. 그 강태산 회장은 배 백척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맘먹으면 도시계획도 움직여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당신이 괜히 건드린 겁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사미나의 절망. 집에 돌아오자 딸 미나가 울면서 짐을 싸고 있었다. 엄마 나 도연 오빠한테 미안해서 못 만나겠어. 미나야, 그놈네 집이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미숙은 그제야 단단히 깨달았다. 엄마가 딸에게 챙겨줘야 할 건 돈도 허세도 아닌데 자신이 한 행동은 딸의 인생을 가장 잔혹하게 짓밟은 일이었다. 미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나는 울며 말했다. 엄마, 이게 복수래. 강태산 회장이 엄마한테 돌려주는 중이래.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의 다리가 풀렸다. 오태산의 그림자 같은 시각. 강해수산 회장실. 태산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조용히 찔끔찔끔. 괴롭혀. 흐트러지게.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난 아직 본게임 시작도 안 했어. 태산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눈빛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얼마 전 누군가 자기 아들을 때렸다. 그건 그 어떤 경제적 손해보다 훨씬 무거운 죄였다. 딸 인생에 손대지 마라. 그 아이는 죄 없다. 그럼 장미숙만? 그래. 내 아들을 건드린 장미숙만. 그리고 낮은 잔혹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걱정 마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보내줄 테니. 사막 마지막 장모, 자신이 건드린 사람의 크기를 깨닫다. 밤, 미숙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다. 머릿속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해수산 본사 앞에 서 있었다. 거대한 빌딩, 빛나는 로고, 돌처럼 단단한 빛깔의 유리벽.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엄청난 사람을 건드렸구나. 발이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답하지 않았다. 빌딩 위에 걸린 로고만 조용히 빛났다. 강해수산, 바다를 가진 집안. 그리고 이 회사의 주인은 딱 한 사람. 강태산. 그리고 그의 아들, 도현. 그 두 남자를 장미숙이 먼저 건드렸다. 대가는 이제 시작이었다. 강해수산 본사 앞에서 무너진 그날 밤 이후 미숙은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보냈다. 자신이 도연을 때린 영상이 커뮤니티를 뒤흔들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고 재건축 지분도 배제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고 그녀의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막은 추락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되는 지점. 이제 장미숙의 실체가 사회에 낱낱이 까발려지기 시작한다. 첫 번째 폭발 고객님 카드가 정지입니다. 점심 무렵 미숙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백화점 명품관에 갔다. 늘 하던 대로였다. 스트레스 명품 쇼핑 다시 허세 회복.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카드 단말기에 붉은 글자가 떴다. 승인 불가 이용 제한 카드. 직원이 난처하게 말했다. 고객님, 혹시 다른 카드? 미숙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 이거 잠깐 오류겠죠? 다시 해요. 직원은 다시 긁었다. 또다시 붉은 글자. 사용 불가. 뒤에 있던 손님들이 슬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카드가 정지됐대. 아까 인터넷에서 봤던 그 장모 아니야? 상견례 폭행 사건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미숙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잠깐만요, 이거 오해예요. 그러자 직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객님 카드, 금융기관 요청으로 전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허리가 꺾여 쓰러질 뻔했다. 전면 정지.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요즘 강해수산 회장 아들한테 손 올렸다며? 헉, 그 사람? 아니, 어떻게 감히? 귓가에 속삭임이 계속 찔러 들어왔다. 저 여자 사회적 끝났네. 그 집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참 배포 한번 무섭네. 미숙은 결국 쇼핑백도 다 내려놓고 백화점을 뛰쳐나갔다. 이 두 번째 폭발 직장에서 잘렸다고.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울렸다. 미나였다. 엄마 큰일 났어. 미숙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미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회사에서 엄마 사건 때문에 나 직위 해제됐어. 뭐라고? 미나는 눈물을 훔쳤다. 회사에서 말했어. 고객사 중에 강해수산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문제가 있다고. 미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탁! 엄마 때문에 나 회사 못 다니게 생겼어. 전화 너머로 미나의 흐느낌이 들렸다. 미숙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미안해. 엄마가 다 망쳤어. 하지만 더 큰 폭풍은 아직 남아 있었다. 3번째 폭발 장모의 민낯이 세상에 공개되다.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상견례에서 사위 뺨 때린 장모 정체. TXT, 강해수산 회장한테 덤빈 장모의 일상. JPG, 게시글 안에는 누군가 몰래 찍어둔 미숙의 행동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지하 주차장 직원에게 갑질하는 영상, 카페에서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
재건축 회의에서 사람 무시하는 발언 녹음, 지인들에게 과시하며 허세 부리는 사진들, 댓글 반응은 잔혹했다. 와, 인성 진짜 최악이다. 저런 사람이 장모면 결혼은 절대 못하지. 강혜수산이면 그냥 국가급 재벌인데 끝났네. 아들 때린 장모 전설이네. 순식간에 미숙은 전국 단위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게 우연히 퍼진 게 아니었다. 천천히 정교하게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누군가 다리 하나씩 잘라내듯 정보가 퍼지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4번째 폭발 강제 이사 통지서.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미숙 씨 계십니까? 관리사무소입니다. 미숙은 문을 열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고객님 댁은 재건축 조합에서 명단 제외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강혜수산 쪽에서 공식적으로 장미숙 씨가 포함될 경우 협조 불가라고 하셔서. 미숙은 숨이 멎었다. 아니, 그 집이랑 나랑 뭔 상관인데 왜 내 집을? 직원은 딱 잘랐다.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건드렸습니다. 그 집은 지금 당신과 협력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여기 서명하시고 2달 내로 이사하셔야 합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2달 뒤면 이 아파트에서 쫓겨난다. 미숙은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도연이, 그 집, 대체 얼마나 큰 집인데. 오태상과 도연의 대화, 이건 시작일 뿐이다. 강혜수산 회장실. 태사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왔다. 아버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태사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모욕은 받은 만큼 갚으면 부족하다. 아버지, 태사는 눈을 뜨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이 여자 집에서 뺨 맞고 돌아온 날, 그날 난 이미 정했어. 도연은 눈을 피했다. 아버지, 미나 씨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 건드린 적 없지. 태사는 웃었다. 내 상대는 오직 한 명. 장미숙.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손으로 무너지는 것만 남았다. 오막 마지막 장모, 끝없는 절벽 앞에 서다. 밤하늘, 아파트 옥상에서 미숙은 멍하게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이 번져 흐리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 한대를, 그 한마디를. 그때 최대 위기의 순간, 미나가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미숙은 울며 딸을 끌어안았다. 미나야, 엄마 잘못했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강태산 회장이 엄마를 끝까지 갈 거래. 미숙은 눈을 크게 떴다. 끝까지? 응. 아직 시작도 안 했대. 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 강혜수산 법무팀. 장미숙 씨, 회장님이 다음 단계 진행하라 하셨습니다. 미숙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옥상에서 미나가 간신히 미숙을 붙잡아 내린 그날 밤 이후 미숙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 상태였다. 자존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안 꺾이던 여자였지만 지금은 그 자존심이 칼처럼 자기 자신만 찌르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1. 대출 회수 통보. 고객님, 지금 상환 못하시면. 아침, 문을 퍼렇게 질린 채 열어젖히자 우편물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카드 연체 안내, 고액 대출 만기 통보, 즉시 상환 요청, 자산 압류 사정 고지. 미숙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안 돼, 이건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은행 콜센터. 장미숙 고객님 대출건 중 2건이 리스크 등급 1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까진 괜찮았잖아요. 직원은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은행 내부에서 상환 능력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사회적 이슈?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다. 전국으로 퍼진 상견례 폭행 영상, 댓글, 기사, 커뮤니티 조롱, 강해 수상과의 충돌. 직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안으로 일부 금액 상환하지 않으시면 담보자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담보? 잠깐, 그 담보가 뭐였지? 직원은 짧게 말했다. 고객님 자택입니다. 미숙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집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야?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이 집 압류 2달이 아니라 이제 7일입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왔다. 압류 예정, 명도 통지. 문 앞에 새빨갛게 붙어 있었다. 미숙은 비명을 질렀다. 이거 당장 떼. 이건 말도 안 돼. 관리소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장미숙 씨, 은행 쪽에서 명도 절차 들어갔습니다. 아니 2달 준다고 했잖아요. 관리소장은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강해수산에서 해당 재건축 구역 전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내 집 압류랑 연결돼? 그분들한테 당신 한 명은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은 최대한 돌려 말한 것이다. 강해수산이 이 재건축을 가져가기 위해 당신 같은 사람은 방해 요소다. 미숙은 벽을 치며 울부짖었다. 대체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큰데 왜 내 인생에 이러는 거야? 관리소장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분들이 크다고 하기엔 이 구역이 너무 작죠? 미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삼장모의 명예실종 TV까지 나왔다. 저녁 뉴스 리포터가 말하고 있었다. 최근 논란, 상견례 폭행 장미숙 씨, 금융재산 문제까지 불거져 업계 관계자 강해수산 측이 공식적으로 손절한 상태. 미숙은 TV 리모컨을 던졌다. 이 미친 것들이 나를 TV에까지. 사진 속에서 미숙이 도연에게 뺨을 들이대는 모습이 센세이셔널하게 편집되어 나왔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는 태산이 조용히 돌아보는 모습이 추가되었다. 기사는 마치 하나의 서사처럼 편집되어 있었다. 무모한 장모 vs 대기업 회장의 아들. 한쪽은 몰락, 한쪽은 침묵. 미숙은 TV를 끄고 소리쳤다. 저 얼굴, 저 회장 얼굴만 나오면 왜 이렇게 숨이 조여오는 거야? 그녀는 알았다. 태산이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손을 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는 단지 조용히 시스템을 흘려보냈을 뿐이다. 사미나의 결단 엄마, 나 이제 오빠 만날 거야. 며칠 동안 미숙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방에 틀어박혀 자거나 울거나 전화기만 쳐다보다가 한숨만 쉬었다. 그런 엄마를 보던 미나는 드디어 결심했다. 엄마 들었지? 도연 오빠 아버지가 엄마를 끝까지 간다고 했다고. 미숙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엄마와 둘이 살아왔다. 결국 엄마의 허세와 야망에 자기도 휩쓸린 것뿐이었다. 엄마, 내 인생은 엄마가 망치게 할 순 없어. 미숙은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 나 도연 오빠 만나러 갈 거야. 미숙은 손을 벌벌 떨며 말했다. 안 돼. 그 집 사람이 우릴 죽일 수도 있어.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집 사람은 우리를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다고? 미나는 진실을 말했다. 엄마가 더 큰 사고 치지 않게 천천히 안전하게 무너뜨리는 중이야. 미숙은 전율을 느꼈다. 엄마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미나는 조용히 미숙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닌 내 선택으로 살고 싶어. 오도연의 변화 나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면 도연은 아버지 태산과 대화하면서도 한 가지 마음속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말리지 않았다. 하지만 미나의 고통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 장미숙 씨는 죗값을 받는 중이지만 미나는 아니라는 걸 아시죠? 태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는 놔둔 거다. 하지만 도연은 자신의 문제도 직접 해결하고 싶었다. 아버지, 제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태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회장 아들다운 말을 하는구나. 육태산의 본게임 선언 이제 진짜 시작이지. 밤, 강해수산 최고층 회장실. 태사는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지금까지는 기초 작업이었다. 법무팀장이 고개 숙였다. 회장님, 이미 장미숙 씨는 신용재산 이미지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게임을 할 때다. 본게임? 태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가 건드린 건 내 아들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어 말했다. 나는 지금부터 그 여자의 인생을 건드릴 거다. 법무팀장은 소름이 돋았다. 첫 번째 지시, 장미숙 자택 즉시 명도 전환. 없이, 예 회장님. 두 번째, 장미숙 관련 소송 전부 공식 접수. 예. 세 번째, 그의 눈이 빛났다. 그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없애라. 법무팀장은 비장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군요. 그래. 태사는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지. 장미숙의 몰락이 세상에 널리 퍼진 어느 날 저녁. 아파트는 조용했다. 조용한 이유는 전기와 가스가 모두 끊겼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미숙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냉장고는 멈췄고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고 핸드폰엔 계속 연체 정지 압류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집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미숙은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끝인가? 그때 문이 열렸다. 엄마, 미나였다. 미숙은 고개를 들다가 딸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어버렸다. 미나야, 엄마 좀 살려줘. 미나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엄마, 우리 이대로 가면 둘 다 망해. 난 이미 망했어. 미나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아직 망하는 중이야. 끝이 아니야.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도연 오빠를 만나야 해. 미숙은 번개치듯 고개를 들었다. 안 돼. 그 집 사람들. 엄마 죽일 수도 있어. 아니야. 미나는 단호했다. 그 집 사람은 아무도 안 죽여. 대신 살아있는 게 지옥이게 만들 뿐이야. 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 누가?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도연 오빠가 말했어.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나야, 그 사람을 날 보러 오게 하면 안 돼. 엄마, 오빠가 아니라 오빠 아버지가 오실 거야. 미숙은 얼굴이 하얘졌다. 그 사람? 회장 그 사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이제 직접 사과해야 할 사람이야. 강해수산 본사로 향하는 두 모녀.
다음 날 미숙은 미나를 붙잡고 울며 말했다. 나가고 싶지 않아. 그 집 문턱도 밟기 싫어. 미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제 다른 선택 없어. 택시 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이 미숙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 소리는 귓가를 울릴 만큼 컸다. 강해수산 본사, 초고층 빌딩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 빌딩이 그 사람 집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저 건물이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미숙은 정신을 잃을 것처럼 흔들렸다. 아니야. 내가 내 잘못이야. 이 회장실 앞 숨도 쉬기 어려운 긴장감. 회장실 앞 비서가 미나에게 말했다. 강태산 회장님이 두 분만 들어오라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미숙은 비틀거리며 말했다. 아니야. 나 그냥 돌아갈래. 미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지금 안 가면 이 지옥은 끝나지 않아. 미숙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회장실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삼태상과의 첫 대면 당신이 내 아들을 때렸다고? 고급스러운 회장실, 넓은 창밖에는 바다가 보였다. 그 중심에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남자. 강태산. 그의 존재만으로 공기가 달라졌다. 들어오세요. 천천히 돌아선 태산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더 무서웠다. 미숙은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다. 회장님, 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나도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태산은 천천히 걸어와 두 사람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왜 내 아들을 때렸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미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집안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은 꼭 해드려야겠군.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뽑았다. 당신이 때린 건 생선가게 아들이 아닙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태산은 마지막 문장을 또렷이 말했다. 당신이 때린 건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내 아들을 때린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숙은 바닥에 엎드려 떨었다. 회장님, 저를 죽이시려면 죽여도 됩니다. 제발 딸만은. 그 말에 태산의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사태산의 마지막 경고 당신 딸은 건드리지 않는다. 태산은 미나에게 물었다. 너, 내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나? 미나는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눈으로 말했다. 네, 정말 좋아합니다. 태산은 미숙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장미숙 씨.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당신 딸은 건드리지 않겠다. 미숙은 그 말에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울었다. 정말요? 내 아들이 그 아이를 아직 놓지 않았으니까. 미나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미숙은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저도 용서. 태산은 피식 웃었다. 아닙니다.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냉혹한 정답이었다. 당신은 내가 직접 밟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야 우리 아이들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미숙은 절규했다. 회장님, 제발. 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당신 목숨은 내가 안 건드립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도 미숙은 이해했다. 그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지옥을 끝까지 보게 하려고. 그것이
강태산의 방식이었다. 5-7막의 끝 미나의 선택, 태산의 승인. 대화가 끝나갈 무렵 태산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회장실로 올라와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섰다. 미나는 도연을 보자 눈물이 터졌고 도연은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이제 내가 지킬게.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다. 내 선택이다, 도연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사는 단 한마디 덧붙였다. 좋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자. 그 말의 끝을 따라 회장실의 공기는 짙은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장미숙의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바닥으로 향할 것이다. 강해수산 회장실에서의 대면 이후 며칠 동안 미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압류 통지, 명도 절차, 신용 박탈, 재건축 제외. 그녀의 삶은 마치 바다가 한꺼번에 뒤집힌 듯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와중에서도 태산이 약속했던 선은 지켜졌다. 딸은 건드리지 않는다. 미나는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 이상 피해는 없었다. 오히려 회사는 당신은 피해자라며 복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숙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 남겨졌다. 일 장모의 최종 추락집에서 쫓겨나는 날. 명도 집행일. 집 문 앞에는 법원 집행관과 관리소장, 경비가 서 있었다. 장미숙 씨 마지막 확인 후 철거 들어갑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여기 내 집이에요. 집행관은 차갑게 답했다. 이제 아닙니다. 가구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소파, TV, 장식품. 그동안 허세로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끌려 나왔다. 사람들은 복도에서 몰래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다. 저 사람 맞네. 상견례 폭행한 장모. 드디어 쫓겨나는 거야? 어디 하나 피할 구석이 없었다. 미숙은 그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회장님이 말한 지옥이구나. 이 마지막 도움 이 돈 우리 집에서 건드리진 않았다. 모든 짐이 줄지어 밖에 쌓였을 때 길 저편에서 미나가 뛰어왔다. 엄마. 미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나야. 미안해. 엄마는 끝났어. 그때 미나가 전해준 하얀 봉투 하나. 이거 도연 오빠가 줬어. 미숙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와 이사비용 영수증, 작지만 따뜻한 한 문장이 있었다. 이건 우리 집 돈이 아닙니다. 제 개인 돈입니다. 미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도연. 미숙은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 아, 그 집은 본래부터 품이 넓은 집이었구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가짜 품위만 만들어 왔는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삼도연과 미나 다시 이어지는 인연. 며칠 후 미나는 도연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나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 다시 기회를 받아도 될까?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회라는 말, 서로에게 하는 거야. 둘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장모의 그림자가 아닌 서로의 선택으로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사태산의 마지막 행동란은 이제 끝냈다. 밤, 강해수산 회장실. 태산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회장님, 장미숙 씨 관련 정리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이다. 법무팀장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왜 딸은 살려주신 겁니까? 태사는 웃었다. 사람 인생을 망치는데 가장 무서운 방법이 뭔지 아나?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 살려두는 거지.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게다가 내 아들이 사랑한 아이는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덧붙였다. 자식의 사랑을 건드리는 건 그 어떤 복수보다 단단해져야 하니까. 오엔딩 장모의 마지막 한마디. 몇 달 후, 미숙은 작은 월세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예전처럼 허세를 부릴 수도 없었고, 사람들도 그녀를 피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미나와 도연이 찾아왔다. 미숙은 문턱에 앉아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행복해라. 미나는 울었고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미숙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 집에 절대 손 올리지 마라. 그건 바다를 건드리는 거다. 그 말은 후회와 인정과 진심이 담긴 장모의 마지막 충고였다.